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날씨는 추워도 공부는 합니다. 교재 28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입문과정에서 교재 28페이지 3번에 있는 전속중개계약 한가운데 있죠. 전속중개계약은 지난주에 잠깐 예고를 드렸지만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거기 돌아보는데 교재 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죠. 자, 그 일반 중개계약을 잠깐 보고 내려오면서 다시 3번 전속 중개계약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 이 중개계약을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랬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란다 그랬죠. 그래서 의뢰인과 하는 거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에 일어나는 계약입니다. 자, 이런 중개계약이 잘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공부했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남학생들은 그렇게 말하고 여학생들은 뭐라고요? 그게 그거다 그런다 그랬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거래계약은 보다시피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중개를 왜 합니까? 거래계약을 성립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이 중요하지만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거래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개념을 딱 잡고 이런 중개계약을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있는 제목이 일반 중개계약 그랬고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할 때 한 사람에게만 부탁해야 될 일이 없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사주세요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그래 놓고 쪽벌이 좋은 쪽하고 거래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서로 분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뭐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수수료는 비싸게 달라 그런다 등등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하면 좀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지금 출발을 하고 이런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은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2번, 3번 중간에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거기 특정한이 핵심 단어입니다. 특정한의 동그라미를 딱 하고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중개업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의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죠. 그림을 그리면 자, 아파트를 파는 사람 갑이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라고 특정한 중개업자 A에게만 의뢰를 딱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뜨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A 중개업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지. 내만이 팔 수 있다. 그죠? 나만이 팔 수 있으니까 수수료 받을 확률도 아주 많아지겠죠. 그러면 A 중개업자가 설렁설렁 일할까요?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의뢰인 갑도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먼저 체결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의뢰인도 여러 명한테 맡겨놨으니까 누군가 팔아주겠지 뭐 이렇게 하고 관리를 안 합니다. 내 물건에 대해서 흠을 지우고 있는지 내 물건에 나쁜 말을 하는지 관리할 이유가 없죠. 누군가 팔아줄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 팔아주고 나면 나머지 중개업자들은 일만 하고 수수료는 못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열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처음에는 물건이 좋다고 막 팔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샀는데 바가지 썼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는 경비와 투자를 했는데 수수료를 못 받게 되니까, 그죠? 그런 것에 비해서 갑은 특별한 A에게만 딱 의뢰를 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했으니까 이 사람 절대 저 물건에 대해서 흠지울 일이 없죠. 자기가 열심히 거래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전속 중개계약 하면 의뢰인과 중개업자 둘 다 유리하다, 이 느낌부터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뭐 별로 유리하지도 않구만 싶어도 시험 칠 때 의뢰인과 중개업자 상호간에 유리한 것은,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답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그렇게 딱 입력을 하고,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이 유리하긴 한데 불리한 점도 있죠. 어떤 거? 이 갑이 믿을 수 있는 A에게, 실력 있다는 A에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A가 나 이달에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갈 거니까 한 20일 뒤에 팔아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이 물건을 20일 동안 못 판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뭐 한 사람한테 의뢰를 딱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전속 중개를 딱 체결하면 중개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딱 부과합니다. 그 의무라는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의무를 부과하냐면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라.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두 번째, 자기만이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공개해라. 그죠? 빨리 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올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 의무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업무 처리를 통지해라 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지키면 위반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보 공개는 상대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정보를 잘못 공개하거나 공개를 안 하면 자기가 영업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업무 정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업자 A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의뢰인 갑에게도 의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의무? A에게만 거래하겠다 해놓고 다른 중개업자하고 해버리면 중개업자 A가 황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은 어떻게 지불하는가 하면 다른 중개업자와 거래하면 약속 위반이다. 두 번째,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을 A를 배제하고 거래하면 약속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A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을 위약금,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겠고, A를 배제하고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A가 열심히 정보도 공개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P라는 손님이 이 물건이 1억에 팔아주세요 라는 건데 연결을 해서 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이 P가 계약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00만 원만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0만 원을 깎아줬으면 계약이 됐겠죠. 그런데 갑이 나 500만 원씩이나 못 깎아주겠어 그럽니다. 그러면 손님은 갔겠죠. 그리고 중개업자가 또 다른 손님을 찾겠다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 P가 요 중개업자를 빼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딱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갑이 전화를 해서 야 500만 원은 너무 세고 내가 300만 원 깎아줄게. 우리끼리 거래를 하자. 그러면 수수료를 안 줘도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계약을 딱 한다면 앞으로 중개업자가 손님을 함부로 소개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약속을 정해요.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을 A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거래하면 위약금이다. 이렇게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때 위약금은 그러면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하니까 일했는 것과 같이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위약금의 의무를 부과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이게 게임이. 그리고 실비의 의무도 있습니다. 실비라는 말은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이 의뢰인 갑이 A 중개업자에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이, 우리말로 하면 갑다시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형님 아파트를 내가 살게요 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했는 역할은 없잖아. 그죠? 없지만 스스로 발견했으면 그동안에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죠? 경비를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하니까 수수료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래야지 중개업자가 이제 신뢰성 있게 정보도 공개하면서 투자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은 둘 다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중개가 일어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의 의무편부터 보면서 이제 교재로 확인을 해 갑니다. 자, 교재 28페이지 3번에 2번 전속중개에서 사용 의무 지금 있다고 정리했죠? 밑줄 딱 꺼놓고 둘째 줄에 몇 년간 보존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의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1번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기는 별표입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정보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하고 거래정보망 또는에다가 밑줄을 딱 긋습니다. 일간 신문에 당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2번 정보 비공개 의무. 자, 의뢰인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갑이 전속중개를 체결하고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살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과수원 땅이라고 칩시다. 땅. 자, 이 과수원이 오랫동안 시골에서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땅을 이제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저 갑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시골 땅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수원시 몇 탄동 몇 번지에 있는 과수원 5,000평을 3억에 팔겠다. 이렇게 예고를 딱 올리면 정보를 올리면 시골 사람들은 누구 집 땅이다라는 걸 대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그런 거 아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소재, 지번, 면적과 가격은 공개를 하지 말고 팔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를 하지 말라고 비공개 의무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뻐적뻐적 공개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갑의 앞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럽니다. 야, 과수원 팔려고 내놨대. 서울에 있는 딸이 사고 쳤냐? 이러면 스트레스 확 온다니까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공개하지 마라 그랬으면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앞집 사람은 딸 걱정해주죠. 사실은 딸 걱정해주는 척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거. 뒷집 사람은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바다 이야기에 출근하기 시작했나? 이런 사람 들어봐요. 스트레스 받는가 안 받는가? 그래서 소재, 지번, 면적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비공개 의무도 있다. 그리고 3번, 4번 읽어놓으시고 이제 오른쪽에 큰 2번입니다. 29페이지 위약금의 의무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2번, 1번 위약금이 뭐죠?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언제? 기억 보시면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하면 이 부분이죠. 자, A 말고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면 위약금이다. 니언입니다.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중개업자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면 그래서 소개했던 사람을 빼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더라도 뭐다? 위약금이다. 까지 정리했습니다. 2번 비용의 지불 의무도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그 스스로 발견에 밑줄 그어 놓습니다. 하면 수수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우리 필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념 담 잡아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번 밑에 들어오면 공개할 정보, 즉 여기죠. 자,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무슨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이 정보 공개가 양이 굉장히 많지만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저 물건에 대한 정보 4번에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 이 양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합니다.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공개해라. 도 동그라미. 3번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해라. 수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할 때 이거 주황 집중식이다, 지역 난방이다, 이런 거 공개해 줘야 되겠죠, 그죠? 수 동그라미.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하철과는 몇 분 거리에 있고 뭐 지하철역하고는 몇 분 거리에 있다. 도 동그라미입니다. 5번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하는데 소 동그라미. 두째 줄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적사항 밑줄 딱 꺼놓고 6번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거겠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 줍니다. 7번 중개대상물의 예정가격. 예 동그라미. 공시지가도 공개해라. 공 동그라미. 그런데 갈로 열고 밑줄 긋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하지 않을 수 있다 까지가 공개할 정보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많은 양들을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해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 정보 공개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마르고 딸토록 갑니다. 중도, 수도, 소공에 예공을 공개한다. 중 동그라미 하셨는데 중만 보면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면 돼요. 소재지, 지번, 면적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다 올려줍니다.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만 기억하시면 벽면의 상태 이런 걸 올려준단 말이에요.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찾아내겠습니까? 그럼 수도만 찾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저절로 올라옵니다. 도 하면은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도로, 지하철하고 거리, 백화점하고 거리 이런 것들을 공개합니다. 소 하면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소만 보면 소유권만 찾아내요.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개하는데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농협에 저당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개해야 되지. 소유자가 돌싱입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거래도 확정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공 하면 공법상 제한사항. 얘가 예정가격, 공시지가를 공개해라. 그래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좀 처음 듣더라도 낯설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니까 가볍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5번 전속 중개가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월 동그라미. 그리고 6번 위반 시의 제재는 방금 정리하셨죠? 상대적 취소 사유 여기 있죠?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상대적 임의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적이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 전속중개계약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가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항상 이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연결을 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말이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망을 활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밑줄 긋습니다. 중개업자 상호 간 거기 줄을 딱 끊으셔야 돼요. 중개업자들끼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자, 누구들끼리 한다고요? 중개업자들 상호간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말을 그죠?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보면서 그림으로 눈에 딱 익혀놓습니다. 앞으로 그림도 계속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을 딱 보니까 테레비 같습니까? 컴퓨터 같습니까? 그림을 딱 보니까 컴퓨터다. 여기에 마우스까지 딱 그렸습니다. 이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중개업자와 B라는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정보 좀 전에 들었잖아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들끼리 교환합니다. 갑자기 중도수도 하니까 또 띵 하신 분을 위해서 여기 중 하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예전 가격은 5억이고 지하철하고 거리는 백화점하고 거리는 몇 미터 있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를 중개업자 상호 간에 교환하는 체계, 이거를 거래정보망 그럽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중개업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내려가 보면 2번. 그러면 이런 말을 딱 이해하셨다면 1번 부동산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죠? 여러분 시장에 가봤나요? 시장에 가보면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 여기 들어가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물건이 쫙 나오죠.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2번 부동산 가격의 조정 기능을 하고 또 부동산 정보를 공급해주고, 지금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죠.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이 되고, 자, 두 사람 이상의 중개업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동중개를 하잖아. 그죠? 수단적 기능이고 또 중개업자들의 조직화의 기능을 한다. 이게 거래정보망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딱 이해하셨다면 이런 1, 2, 3, 4의 객관식 문제는 저절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교재에는 안 적혔지만 이 그림을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올라오면 OX. 오지.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은 제주도 물건도 볼 수 있고 부산 물건도 볼 수 있겠죠. 거래정보망, 그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 동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그림이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활용하게 되면 멀리 있는, 이거를 원격지라 그럽니다. 멀리 있는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OX. 그래요. 그 그림을 보고 이해해야 되지. 그걸 1, 2, 3, 4, 5를 막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의 기능을 한다. 그죠? 물건이 전부 정렬됐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죠? 또 두 사람 이상의 중개업자가 있으니까 공동중개의 역할을 한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들이잖아. 그죠? 1, 2, 3, 4, 5를 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딱 보시면서 중개업자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제 내려가면 큰 2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하여, 갑자기 거래정보사업자라는 말이 탁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2번에 1번 교재 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오신 분은. 자, 2번에 1번 국토장관은 중개업자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자, 설치 운영할 자의 줄 한번 꺼보세요. 설치 운영할 자 줄 딱 꺼놓고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국토장관은 이렇게 출발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시 그림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중개업자들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데 여기 있는 이런 화면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페 운영자가 뭐를 합니까? 카페를 관리하지. 관리한다는 말은 정보도 있으면 넣어주고 삭제할 거 있으면 삭제도 하고, 그죠? 이게 운영자가 하는 역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관리하고 설치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카페 하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카페 하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무슨 카페? 동창회 카페. 주로 동창회 카페 많죠? 저도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가 있는데, 그죠? 가끔 이제 들어가 보는데, 이제 거기 카페의 운영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총무예요. 주로 이제 총무가 뭐 올리는가 하면, 회비 미납된 사람은 빨리 회비 넣으세요. 이런 거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모임합니다. 송년회 합니다. 이런 걸 올려놓는데, 가끔 보면, 그죠? 어느 날, 들어가 보면, 비아그라 싸게 팝니다. 하여튼 이런 광고가 올라와 있어. 그리고 이게 왜 올라왔지? 이러니까,
이제 컴퓨터 상에서 이제 그런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총무가 뭘 하려면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삭제도 시키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 삭제 못 시키죠, 그죠? 그래서 운영자가 삭제도 하고, 정보도 올리고, 그렇게 관리한다고요. 근데 총무가 게을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들어오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정보가 몇 줄이 쫙 있다가, 이제 회비 받을 때쯤 되면 썩 들어가 보면 싹 다 지워놔서 이제 정리해 놓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 그런 화면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금 보셨죠?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한테 신청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잡아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지정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단에 지정 요건 몇 가지?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형을 치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다가 쓸데없는 걸 하나 걸어놓고 요건으로서 틀리는 것, 이거 완전 단골 문제죠. 그래서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이 지정 요건이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1, 2, 3, 4, 네 가지, 그죠? 그러니까 하단에 지정 신청 서류를 잘 공부하면 이 요건은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31페이지 상단에 서류를 먼저 공부하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서류를 공부하면 요건은 알게 되니까. 자, 그럼 이 말을 한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국토장관한테 신청을 하는데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이 요건이 복잡하니까 서류부터 먼저 공부합시다. 서류를 알면 요건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류가 뭔데요? 하니까 오른쪽 박스.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기부 등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부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 하면 무조건 등기부를 이야기합니다. 부. 2번 가입 이용 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가입한 중개업자의 등록증 4번 제출합니다. 등 동그라미. 3번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정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동그라미.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6번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통 동그라미. 자, 그러면 6가지가 서류인데 앞으로는 서류는 하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국토장관한테 제출할 때는 지금 적었죠.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부만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은 등록증 4번, 정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청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하면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런 서류를 가져가니까,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는 부 등의,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기억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자,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하면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 말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1년 동안 부가 뭐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은 등록증 정 정보 처리기사는 1년 동안 따라가요. 그건 안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잡고, 이 제목이 딱 잡히면 이제 지정 요건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인이면 가져가니까 법인이 아니면 안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야 될 게 첫 번째 요건이 등록증 4번,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요 네 가지를 갖추는 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건은 서류를 가지고 네 개를 잡아내야 되지, 그 빡빡한 서류를 혼자서 다 찾아가는 거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그죠? 등록증으로 바뀌었는데, 요게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인감증명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갔었어요.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세련됐겠죠. 부인의 전공이 막걸리 통 이래 되면 골치 아파지는데 컴퓨터 통이면 세련됐겠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쓸 때는 인으로 갔는데 지금은 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항상 인감증명서를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다는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출하는 서류 제목이 뭐다?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이제 이런 서류를 제시하면 31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입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며칠 만에 교부해준다? 30일 만에 교부해주고, 30일 만에 교부하는데 30일에 동그라미 딱 합니다. 그리고 3번 운영규정을 승인받는데 첫째 줄에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3개월의 동그라미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자, 다시 주목. 자, 국토장관 때 신청을 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이제 지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지금 체크하셨죠? 날짜 중요합니다. 며칠 만에 교부해 준다? 30일 만에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교부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나는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운영 규정을 정해라. 그죠? 근데 운영 규정은 얼마 만에 정한다? 3개월 만에 정해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 숫자를 반대로 돌려서 낼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서는 30일 만에 교부하고 운영 규정은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이 운영 규정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자, 중개업자들이 이 정보를 보려면 한 달에 회비가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규정을 정하는데 15만 원입니다라고 규정을 정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3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겠죠. 위반을 못하도록 이런 운영 규정을 정하면 운영 규정은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운영 규정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본론적으로 5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지극히 당연하지만,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1번 중개업자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3번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2번 위반 시의 제재. 요게 시험에 나오죠. 밑줄 긋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줄만 끊을 일이 아니고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자가 거래정보사업자인데 A라는 사장님이, 자, 우리 아파트를 의뢰인한테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죠. 예전 가격이 5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정신도 없이 이 아파트 예전 가격을 15억이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다르게 공개해버리면 5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 팔겠다고 올려놓으면 살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날쌔죠.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시키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면 취소시키고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면 중개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허위 공개의 금지하여 중개업자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려가면 2번 제일 밑에 줄입니다. 당해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넘어가서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죠? 6월 이내에 업무정지다. 업무정지에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좀 전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허위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중개업자가 정보를 허위로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정보를 올리는데, 자, 도로와 지하철하고 관계 이런 거 올려야 되죠. 그래서 지하철역하고는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지하철하고 30분에 있다. 그러면 이거 살 사람 있겠냐 하고 슬쩍 지하철하고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정보를 올립니다. 누가 허위를 올렸죠? 중개업자가. 왜 이렇게 올리는지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해야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것을 지하철하고는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더 올렸어요. 그런데 또 정신없는 의뢰인이 그래도 지하철하고 3분 거리인지 30분 거리인지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3분 거리고 아파트 가격이 좋네 하고 턱커덕 사놓고 막상 가보니까 30분 걸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3분 걸린다 그랬는데 왜 30분이나 걸립니까? 이러니까 중개업자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비행기 타면 3분인데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지금 그런 중개업자를 믿고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정보를 이번에는 허위로 옮기면 어떻게 하겠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는 모습,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위반하는 모습을 딱 이해해놓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체크하시고 이제 마지막 7번이 또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7번이 뭐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데 자, 지정 취소를 딱 보는 순간 모두 몇 개? 5개라는 데 의미를 딱 가져야 되죠. 오지선항에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정보를 운영하는데 다음에 해당되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이 취소 사유가 모두 몇 개? 5개가 있다는 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방법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1번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허위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그라미는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서류를 잘못 냈거나 허위로 지정받았으면 취소시켜야 되겠죠. 허위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 위반, 운영 동그라미 이겁니다. 좀 전에 운영규정은 국토장관한테 승인받고 써라 그랬죠. 근데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운영규정, 운영 동그라미. 좀 전에 했습니다. 3번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동그라미. 아까 보셨죠?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정신도 없이 15억짜리다 이러면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정보 동그라미 취소시킵니다. 4번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해 동그라미 더 이상 운영을 못하면 여러분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그럼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1년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앞으로 노래 제목을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잘 들으셨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뭐죠? 그걸 허만 보면 허위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허위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하겠다. 운은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는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하겠다. 1년이 뭐였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는 5가지예요. 앞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그러면 허운정해 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은 좀 다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갑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텔레비에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기억하겠죠? 허윤정이가 뭐 해가지고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게 취소 사유입니다.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뭐 했다 그랬죠? 해산했다 그랬는데 또 집에 가시다가 유산했는지 출산했는지 이래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까지도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딱 잡아놓고 허운정해일이 잡혔으면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천천히 허는 뭐 허위, 운은 운영규정, 정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안 바쁘죠? 그래서 앞으로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된 사유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제목 딱 잡아놓습니다. 서서히 살을 붙여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 출발합니다.